지진은 일본에서 흔한 일입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진도 9에 이를 수 있는데 진도 1은 가볍게 밀리는 정도이고 진도 9는 도시 전체를 파괴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일본이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지구의 전체 표면은 대략 12개의 큰 지각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각판은 천천히 움직이고 있어요. 이 조각들이 만나는 곳에서 지진이 가장 자주 일어나죠. 일본은 태평양 판이 필리핀의 판과 충돌하는 바로 그 지점에 위치합니다. 이 충돌은 물속에서 일어나고 거대한 파도를 만들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지진보다 더 심각할 수 있어요. 물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은 북동쪽 해안을 따라 거대한 벽을 쌓았습니다. 모든 지진이 지진해일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에요. 지각이 다른 방향으로 갈라지고 틈이 생길 때 진동이 심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면 집, 거리, 숲이 파괴될 수 있지만 이런 수중 지진은 지진해일을 일으킬 수 없어요. 거대한 파도는 지진 활동이 지각을 수직 위아래로 움직이게 할 때만 형성됩니다. 수압은 맨 밑바닥에서 변화하고 이것은 에너지를 방출해요. 이 에너지가 물을 밀어내고 지진 해일을 일으키죠. 우리가 물에 돌을 던지면 작은 파도가 발생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직 지진은 일본 해안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먼저 파도가 형성됩니다. 속도가 빨라지면서 크기가 점점 더 커져요. 파도의 높이는 거의 5층 건물만큼 높은 약 12m에 이를 수 있어요. 파도는 해안으로 접근하면서 시속 800km로 빨라집니다. 이 속도는 상업 여객기의 순항 속도에 맞먹습니다. 수천 톤의 무게가 나가는 수백만 리터의 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파도가 해안까지 도달하여 그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집, 나무, 자동차, 아무것도 자연의 파괴력을 견뎌낼 수 없어요. 2011년에는 그 정도로 강력한 지진 해일이 일본 북동부 해안을 덮쳤습니다. 그로 인해 해변과 해저의 풍경이 바뀌었어요. 이러한 변화는 또 하나의 위험한 자연 현상의 원인이 됩니다. 바로 수중 소용돌이예요. 소용돌이는 근처의 모든 것을 끌어당깁니다. 해안가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해안선을 따라 댐이 만들어지곤 했지만 파도의 힘은 쉽게 이런 벽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의 재해 이후 일본은 새로운 대규모 보호 장벽을 만들기로 결정했어요. 그것을 위해 10조 원 이상과 수년의 시간을 투자했어요. 그 결과 해안을 따라 약 440개의 거대한 벽이 건설되었습니다. 이 벽은 하나의 거대한 댐으로 결합되었고 댐의 규모는 길이가 400km, 높이가 13m에 달했어요. 이 댐은 강력한 지진 해일로부터 해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일부 해안 마을을 더 높은 지대로 옮겼습니다. 또한 해안가에 건축물을 짓는 것을 금지했죠. 댐이 보호를 제공하긴 하지만 많은 지역 주민들은 그 벽을 달가워하지 않아요. 벽은 어업계의 큰 문제입니다. 벽이 바다로의 접근을 막아서 선박과 배가 해안에 정박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창문이 파란 바다 대신 콘크리트 벽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불만스러워합니다. 벽을 건설하는 데 쓰인 돈은 더 많은 집을 옮기는 데 쓰일 수 있었어요. 주민들은 장벽이 안전하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우려합니다. 거대한 파도가 빠른 속도로 벽에 부딪히면 산산조각이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콘크리트 잔해들이 더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죠. 일부 과학자들은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이 벽이 100% 보호를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홍수를 지연시켜 사람들이 대피할 시간을 버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1분 1초가 중요하니까요. 지진 발생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진이 시작되면 감지기는 파도가 해안에 도달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계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난번에는 지진 발생 5분 후에 지진 해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모든 거대한 파도는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해안과 매우 가까울 수 있어요. 사람들은 지진 해일로부터 목숨을 구할 시간이 거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다행히도
일본 시민들은 이것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지진 해일 대피 훈련에 참여해요. 홍수가 발생했을 때 올바른 행동 요령을 배우죠.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행동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은 벽과 더불어 재난에 살아남을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일본 해안 주변에서 발생하는 재해는 지진 해일뿐이 아니에요. 물의 힘은 종종 불의 힘을 만납니다. 2010년 도쿄에서 남쪽으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이오지마 섬 부근 깊은 바닷속에서 무겁고 낮은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다가 수백만 개의 거품이 표면으로 올라왔습니다. 물이 뜨거워지고 끓기 시작했어요. 물의 온도는 너무 뜨거워서 그 물에 달걀을 삶을 수 있었어요. 뜨거운 지역이 대형 경기장 크기로 커졌습니다. 게다가 엄청난 양의 과열된 증기가 대기를 채웠어요. 그러고 나서 흙덩어리가 물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이 순간 모든 것이 끝났어요. 물은 차가워졌고 바다 표면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날 수중 화산이 폭발했어요. 대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2021년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일본 해안 경비대는 이 지역의 강력한 화산 활동을 경고했습니다. 화산 분화구에서 나오는 뜨거운 증기와 가스가 물 밖으로 터져나와 16km 공중으로 솟아올랐는데 이것은 에베레스트산 정상의 약 2배 높이예요. 거대한 화산이 잠에서 깨어나 천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이곳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냥 단순한 화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발굽 모양의 섬이에요. 지진학자들은 이 화산섬이 단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비유했어요. 물속에는 아직도 많은 화산 공간이 있습니다. 섬은 가스와 재로 대기를 채웁니다. 하늘이 회색으로 변해요. 과학자들은 화산을 계속 관찰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런 해저 화산의 분출은 일본 해안에서 흔한 일이지만 이 사건 자체는 독특합니다. 수중 화산은 폭발하지 않고 용암류는 위로 방출되지 않습니다. 그 위에 있는 엄청난 양의 물의 압력 때문이죠. 마그마가 밖으로 나오자마자 물은 즉시 마그마를 해저로 밀어냅니다. 수백만 리터의 용암이 화산 주변에서 식어서 굳어져요. 이 용암은 두꺼운 암석층을 형성합니다. 대부분의 수중 화산 분출은 바다 표면에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지 않아요. 하지만 표면으로 섬이 나타나게 하려면 많은 양의 마그마가 필요합니다. 다음번 화산 폭발은 또 하나의 두꺼운 층을 만듭니다. 수백만 년이 지나면 용암의 흐름이 산을 형성해요. 지속적인 분출은 해저 높이를 높입니다. 층층이 쌓여 냉각된 용암이 점점 더 높이 솟아올라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수면 위로 나타나서 섬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2013년에 작은 땅이 기존의 섬 옆에 나타났어요. 물에서 나온 화산은 천천히 자라기 시작했고 결국 섬과 연결되었어요. 이 섬의 면적은 2년 만에 12배 증가했습니다. 이 섬에서는 항상 수증기가 쏟아져 나오고 섬의 표면은 엄청나게 뜨거운 용암류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화산은 불안정하게 행동하고 언제 진정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때 사람들은 이와 비슷한 섬에 작은 마을을 지었어요. 이 마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해요. 도쿄의 남쪽에 위치해 있고 아오가시마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화산이 폭발한 것이 1785년 5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재앙의 가능성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그 당시 전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사람들은 이미 도시를 건설하고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화창한 날 수천 마리의 새들이 갑자기 날아올라 섬을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섬 깊은 곳에서 무겁고 낮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초목으로 뒤덮인 산림 화산 정상에서 가스 기둥이 뿜어져 나왔어요. 화산은 흙과 큰 돌을 공중으로 내던졌습니다. 분출은 빨리 끝나지 않았어요. 몇 주 동안 지속되었죠. 그로부터 2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고 화산은 아직도 잠자고 있어요. 사람들은 도시를 재건했습니다. 이제 이곳은 천국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거겠죠? 재폭발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곳에서 살고 일합니다. 이 섬에는 온천이 많아요. 또한 토양도 비옥하고 주변 바다에는 물고기도 많습니다.
화산은 언제 깨어날지 몰라요. 다행히도 기상학 및 지진학 서비스가 화산 활동을 모니터링합니다. 언제가 될지 짐작할 수 있나요?